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총선 직전의 중앙일보, 언론이 도와줄게 미래통합당 잘해봐 라고 말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통합당이란 지금의 국민의힘 있죠. 그러니까 당시 중앙일보는 총선에 적극 개입을 해서 미래통합당의 선전을 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해왔다. 한마디로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대목이 되는 건데 이 얘기가 그냥 여기저기서 흘러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법정에서 법정 증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거 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어질 그럴 내용 아닌가요? 중앙일보 뭐 이런 언론사라면 사실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언론사가 선거에 개입을 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020년 총선 직전 중앙일보, 언론이 도와줄게 미래통합당 잘해봐 라고 했다는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 얘기는요, 고발 사주 사건의 법정 증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한 달여 정도 앞둔 어느 날, 당시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이죠, 선대위 관계자들과 중앙일보 사장과 논설위원 등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는요, 언론이 뭐 만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좀 특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특정 언론, 그러니까 아마 중앙일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가 도와줄 테니까 잘해보라 라는 취지의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선대위, 즉 지금의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 그리고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 등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정당 관계자와 언론 관계자가 만나는 통상적인 만남의 자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만날 수야 있겠지요. 선대위 부위원장이면 언론을 많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특정 언론이 도와줄 테니 잘 해봐라. 야, 이게 과연 인사치레로 나온 말일 수 있을까요? 중앙일보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과연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고발사주 사건의 법정 증언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이야기,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을 적어주면서 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켜라. 그리고 그 고발장은 당시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쪽에서 범민주당 세력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겠고 뭐 기타 등등 뭐 사기 등등의 뭐 하여튼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것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최강욱 등을 억지로 수사하기 위해서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회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써주면서 고발을 하라고 종용 사주한 사건을 말합니다. 기억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한참 그 무렵에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고발 사주 사건은 그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뒤집기 위한 한마디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기획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최강욱이든 유시민이든 하여튼 민주당 쪽에서 제보자 X를 동원해 사기를 친 거다. 그래서 이동재 채널A 기자는 거기에 함정에 폭 빠졌을 뿐 아무것도 사실은 한 게 없다.
언론 검언 유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참 이 검찰 정권이 하는 꼬라지가 참 비슷해요. 그죠? 지금도 보세요. 이 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 문제가 터지니까 슬그머니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도 노선 변경을 요구했었다는 둥. 뭐 갑자기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면은 원래대로 노선을 돌리겠다는 둥. 아니 누가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프레임 전환이 잘 안 되면 이처럼 고발사주 사건처럼 뭔가 조작을 해서 사건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것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검찰이 연루가 됐었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등이 여기 연루가 됐고요. 한동훈도 개입됐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 등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미래통합당 측에 자료를 넘길 때 사진 파일로 넘겼거든요. 근데 그 사진 파일이 넘어가는 그 무렵에 그때와 그렇게 시간적으로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 한동훈이 손준성한테 카톡 사진 60여 장을 전송했다라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합니다만 이거는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진한 우연 아닌가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당시 언론 보도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MBC 보도는 이렇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이 고발장을 주면서 고발장 우리가 만듭니다. 내가 이 고발장을 들고 대검을 찾아가면은 윤석열이 시켜서 오는 게 되니까 나는 못 가고요. 조성은 씨가 가세요.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 가지 마시고 남부지검 가세요. 검찰은 받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티를 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상황이었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위법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조작하겠다는, 공작으로 선거를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죠. 근데 공수처가 1년여에 걸쳐서 수사를 했지만 검찰의 조직적인 방해에 엄청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사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전모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관련자 중에 김웅 의원은 빠져나가고 손준성 검사만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준성, 김웅 등에 대해서 청구됐던 구속영장 모두 기각돼 버렸습니다. 자, 검찰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건데 당시 검찰은요,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부분 삭제해 버립니다. 디가우징한 것도 있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대검 공보관, 당시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을 공수처가 확보를 하자 갑자기 기자들이 난동까지 부려서 되돌려 받겠다고 설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검찰총장이 1시간 동안 감금되는 일까지도 벌어졌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쿠데타적 상황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어쨌거나 지금 최종적으로 김웅 의원은 빠져나가고요. 손준성 검사만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당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검사도 아니었죠. 그냥 민간인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해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손준성만 기소가 된 겁니다. 검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공범이 있으면 같이 엮여서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굳이 같은 사건임에도 따로 떼서 사건을 넘겨줬다? 이거는 공수처가 사실상
이 검찰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대목이죠. 압력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압력이 있었다면 공수처가 제 밥그릇도 지키지 못하는 바보짓을 한 셈입니다. 여하튼 공수처가 수사했지만 핵심자 한 명은 빠져나가고 한 명만 겨우 기소를 했습니다. 손준성만 기소한 거죠. 그리고 벌써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1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사이에 손준성은 영전을 했습니다. 처벌을 받기는커녕 징계를 받기는커녕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에 가 있던 손준성이 갑자기 서울 고검으로 와 있습니다. 서울 고검 공판 송무부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이 공판 송무부장이 검사장이 맡는 직위였고요. 현재 상태로 하자면 검사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위에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손준성 검사는 아마도 이 검사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검사장 진급도 나가리가 되겠죠. 지금까지 총 14번에 걸쳐서 재판이 이어졌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당시 증거로 제출됐던 기사들에 대해서 이 손준성 검사 측이 증거 동의를 안 하면서 이거를 일일이 증거조사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년 1월이 되면은 공수처장이 바뀔 겁니다. 공수처장은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이 처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로 볼 때 아마도 공수처장 임명은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공수처장만 없어지느냐? 그 뒤에 초기에 임명됐던 공수처 검사들도 줄줄이 임기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는 공중에 뻥 떠버리죠. 공수처가 진짜 공수처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손준성 검사는 자기 재판을 진행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유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손준성은 혹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여하튼 현재 이 고발사주 사건 재판 수사 개판이다 라고 밖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질 끌어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해야 될 수사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기소도 절반만 됐으면서 재판은 재판대로 개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의미 있는 진술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의미 있는 진술이라기보다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지난 윤석열 검찰 시절에 윤석열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검색도 했었다.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싹 훑어봤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가족 관련 사건, 그러니까 최은순이나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들이 얽힌 사건을 다루는 유튜브를 하나하나 감시하고 있더라. 거기 장영진도 포함이 됐겠죠.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검찰이 왜 이런 것들을 쳐다봐야 됩니까? 그것도 하려면 공보관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수사정보정책관실, 이거 원래 반부패부인가 거기 있어요. 옛날 대검 중수부에 있는 거예요. 특수부 애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이 범죄 정보인가요? 사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 기가 찬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보다 충격적인 주장이 하나 더 나옵니다.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와 회합 모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잘해봐 라는 얘기도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해준 사람은 조성은 씨였습니다. 조성은 씨는 지난 6월 초에 법정에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수처 검사가 묻습니다. 김웅 후보 언제 처음 봤습니까? 조성은 씨가 답하죠. 2020년 3월 중순인가 말경이었습니다. 언론인들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누가 있었습니까?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박장희 중앙일보 사장과 논설위원 등이 있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후보이기도 했던 김용태 사무총장도 있었고 후보는 아니지만 전직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즉 적어도 선대위 관계자들이거나 넓게 범위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핵심이겠죠. 자, 법정에서 처음 증언하는 거지만 특정 언론, 여기서 말하는 건 중앙일보를 말하는 거죠. 특정 언론이 도와줄 테니 잘해봐라. 이런 취지의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도와줄 테니까 잘해봐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을 의심한다. 내 눈을 의심한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서 콕 박히기도 어려울 듯 하네요. 중앙일보가 도와줄 테니까 잘해봐라? 그걸 사장이 해요? 논설위원이 해요? 미친 거 아닌가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인사치레로 했다? 아니, 인사치레로 했다 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대목 아닌가요? 참 기가 찹니다. 자, 중앙일보가 당시 총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야, 이거 장용진 네가 하는 이 혼자만 어떻게 주워 들은 거 아니야? 근거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근거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당시 YTN, 얼마 전 YTN 보도입니다. 이 모임에서 누구와 만났느냐는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유력 일간지 사장과 논설위원 등 김 의원이 있었다며 언론인들이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김 의원, 아마 김웅 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과 친분도 강조하는 자리였다. 자, 누구랑 만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특정 유력 일간지 사장과 논설위원이 있었고 언론인들이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YTN, 중앙일보라는 얘기 싹 다 뺐어요. 예, 언론이 도와줄 테니까 잘해봐라. 이 얘기도 상당히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베베 꼬아서 완전히 순화시켰습니다. 매운맛의 증언이었는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흐리멍텅한 증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왜곡 보도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렇게 보도한 데는 나아요. 한국일보도 이런 보도를 합니다. 자, 조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일간지 사장과 논설위원 등과 함께 처음 김 의원을 만났다고 했다. 당시 처음 법정에서 밝히는 내용인데 특정 언론이 열심히 도와줄 테니 잘해보라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열심히 해보라, 잘해보라 호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재밌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고발장을 주고 고발장을 준 뒤 빨리 이거 고발 좀 하라면서 총선 전에 최강욱을 보내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이래도 됩니까? 자, 제가 언론 보도, YTN 보도와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도 제가 들었던 얘기들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잘못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성원 씨 쪽에 좀 접촉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접촉에 직접 접촉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언은 들을 수 있었어요. 조성은 씨의 전언은 이렇습니다. 더 심한 것도 많다. 다 말 못했다. 더 심한 것도 많대요. 더 심한 것도 있는데 내가 말을 다 못했다. 알려지지 않은 거, 더 심한 거 훨씬 많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어떻게 오간 걸까요? 이거 국정조사감 아닌가요? 아니 이거 공수처감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은폐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측에도 제가 좀 전화를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조성은 씨가 정말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요. 맞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더 심한 것도 있고 다 말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한참 머뭇거리다가 공수처 측에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점은 맞다. 맞답니다. 조성은 씨가 법정에서 중앙일보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더 심한 내용, 도와줄게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내용도 있었는데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한 내용이다. 있다. 라는 게 조성은 씨 측의 전언입니다. 공수처 측에서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조성은 씨를 한번 만나보시죠. 네, 만나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캐물어봤습니다. 더 심한 것 다 말하지 못한 게 뭐냐? 여기저기 계속 찌르고 다니고 여기저기 알만한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 얘기를 하듯이 뭐 구체적인 그 도움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도움에 대한 중앙일보가 도와줄 테니까 잘해봐. 그래 뭘 도와줄 건데? 그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말 그대로 빼박 선거 개입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통탄스럽습니다.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걸까요? 뭐 뻔하지 뭐. 자, 좋아요. 누구 말 맞다나 아이 뭐 인사치레로 아유 뭐 열심히 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화기애애한 자리 분위기를 위해서. 그래 좋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이후에 중앙일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되돌아보면 되겠죠. 자, 당장 이번 이거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보도, 중앙일보의 보도는 이랬습니다. 예. 자, 공정한 척하지만 사실상 원희룡 쪽의 얘기에 상당히 많은 방점을 두고 보도를 하고 있죠. 윤석열의 나팔수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때는 뒤로 숨겨가면서 티나지 않게 하려고 했다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야,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증거, 더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 아니, 도와줄게 이 말이 단순히 인사치레였는지 아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었는지 그걸 알아보려면 그 뒤에 중앙일보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만약 이것을 다른 신문에서 아니 혹시 장용진이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재판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재판은 내일 속개됩니다. 내일 재판에서는요, 김웅 의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당시 이 고발장을 실질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수정관실 검사 2명이 다음 달에 증인으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다니 참 서글프네요. 참고로 참 씁쓸하네요.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언론과 검찰, 가장 정치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할 그런 집단들 아닌가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 슬프네요. 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지 드러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신풍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앙이나 동아 측에 의외로 민주당 쪽 빨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빨대 쪽쪽 빨아가지고 정보 빼낸 애들 꽤 많아요. 일부러 흘려주는 사람도 있죠. 뭐 수도권 중진, 뭐 수도권 재선, 누군지 뻔히 드러나는 그런 뻔한 얘기들을 볼 때 누가 빨대 짓을 하고 있는지도 뭐 드러난다고 봐야겠죠.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삼가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지금요 김건희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제보들이 민주당에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현장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장 조사 안 해요. 뭐라고 있는 줄 알아요? 언론에서 터트리는 거, 언론에서 치고 나가는 것만 따라가도 된다는 식으로 한답니다. 자, 이렇게 언론 플레이에 신중하고 조심하는 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 때는 단 하나의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가열차게 덤벼드는 걸까요? 자, 이들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예은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샛별하나님, 낙엽부터가 동아 출신. 그렇죠. 뭐 윤영찬이나 뭐 윤건영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